여야의 막판 득표전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현수막을 훼손한 여당 시의원을 고발했습니다.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충북 재보궐선거 열기도 뜨겁습니다. 한 곳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고 4곳에서 갑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 사직 이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는 사례가 크게 줄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이송을 문의했을 때 실제로 받는 건 절반이 안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총선 본투표 시작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투표에 나서 야당의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충주시의원이 낫으로 투표 참여 현수막을 훼손했는데 조직적인 범죄가 의심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닷새 만에 다시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연이어 3개 지역구를 돌면서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이재명과 조국, 야당의 두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2조 심판론을 꺼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을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처음 당을 만들었을 때 좀 비웃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허경영 씨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넣은 당을 만든다? 그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웃을 때가 아닙니다. 야당이 200석을 가져가면 나라를 망칠 것이라면서 본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 바꾸고 이상한 법 마구 만들어내고 정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라를 망치면 그때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넥타이 풀고 데모하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해 연일 성명을 내면서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 의원이 사전투표 첫날 낫으로 민주당이 건 현수막을 훼손했는데 이는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건 현수막 가운데 충주에서만 27개가 사라졌다면서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수막이 거의 동시에 사라졌다는 것은 김영석 충주시 의원 외에도 공범이 존재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영석 충주시 의원은 누가 붙였는지 출처도 없고 불법이어서 현수막 한 개만 철거했을 뿐이라면서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청주시 상당구를 찾아 충북에서 유일하게 지역구에 출마한 송상우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5%가 종부세를 냅니다. 조국혁신당은 32%가 냅니다. 저희 녹색정의당은 한 명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 사무금융노조는 녹색정의당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충북 도의원과 시군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후보들 못지않게 뜨거운 득표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래 5곳이었던 충북 재보궐선거는 후보가 1명이라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청주 한 곳을 빼고 모두 4곳에서 치러집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통행이 많은 길목에 유세차를 대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 충북 도의원 구선거구 보궐선거 출마자들입니다. 11대 도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와 국회방송 기자였던 국민의힘 홍혜진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식 후보는 일 잘하는 도의원, 상식이 통하는 생활 정치를 내세웠고 복대 일동은 가경천을 도심공원으로 지정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하복대교의 차량 정체 구간을 개선해서 차량과 학생 통학에 대한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복명 일동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함께 골목길 CCTV와 조명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혜진 후보는 민생 경제 집중과 지방의회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청주 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 편입니다. 그래서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일 거고요. 그리고 복명 일동에는 외국인 거주자분들이 많습니다. 복명동을 청주의 이태원으로 만들어서 상권을 조성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분들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대 일동, 복명 일동에서는 도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청주시의원 자선거구 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낸 녹색정의당 홍청숙 후보, 건설노조 충북지부 수석 부지부장인 진보당 최은섭 후보, 초중고 입시학원 원장 출신 무소속 신수아 후보 4명이 나섰습니다. 청주시의원 타 선거구에는 민주당 이해숙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제천 시의원 마 선거구는 8대 시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정현 후보, 어린이집 원장 출신 새로운 미래 정은택 후보, 제천 네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인 무소속 김정문 후보, 8대 시의원을 지낸 무소속 하순태 후보 등 4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괴산 군의원 나선고구에는 8대 군의원을 지낸 민주당 이양재 후보, 괴산 장현 지역아동센터 대표인 무소속 고명성 후보, 연풍면 주민자치위원이었던 무소속 임성기 후보 등 3명이 나왔습니다. 충북 재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은 1곳, 국민의힘은 3곳에 귀책 사유가 있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주 흥덕과 제천시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개표를 거의 동시에 진행하고 괴산군 선관위는 국회의원 다음 지방의원을 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비례정당 개표는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 분류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국 공히 수개표로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 흥덕 선거구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가 경쟁자인 민주당 이현희 후보를 관할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동원 후보 측은 이 후보가 3차례의 방송토론회와 선거 공보물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그동안 이현희 후보가 자신은 당시 모 의원 보좌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진 것이고 해당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고 발언했지만 의원은 벌금 80만 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현희 후보 측은 해당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 후보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8개 정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는 각 정당의 질의서를 보낸 결과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의 찬성 입장을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 지역구 후보들 중에선 민주당의 청주 4개 선거구 후보들과 임호선 후보,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대책위는 답변하지 않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충주에서 전봇대에 깔린 70대가 대학병원 이송 거부 끝에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 지난주 MBC 충북 단독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의사 집단 사직 이후 실제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충주에서 전봇대에 깔려 다리가 골절된 70대 할머니. 119 구급대가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개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뱃속에 피가 고이는 복강 내 출혈이 뒤늦게 발견돼 숨을 거뒀습니다. 협진과 즉각 대처가 가능한 대학병원이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2-3건씩 있는 상황인 거고 의사가 입원을 못 시킨다던가 아니면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전원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주는 일, 의사 집단 사직 이후 실제로 줄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 현장에서 환자 이송이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병원이 실제로 환자를 받은 건 57%에서 43%로 감소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10%포인트 줄었고 지역 거점병원인 충북대병원은 30%포인트 급감했습니다. 특히 충북대병원은 이송 요청의 거의 절반을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는데 환자를 받은 것보다 거부한 경우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송 요청이 됐을 때 저희들은 진짜 중증 환자들만 보다 보니까 2차 병원급으로 이송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보는 환자들이 좀 줄은 거. 의료 공백이 8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응급실 의사들마저 집단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응급실 사직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면서도 1년 이후에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오는 7월 공식 개원을 앞둔 단양군 보건의료원이 내과와 정신과 등 일부 진료 과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단양군은 신규 채용한 의사 4명과 간호사 8명이 이번 달부터 출근하면서 내과와 정신과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동안 의약품과 소모품, 의료장비 등을 갖추는 대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도 시범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충북 지역은 오는 6월까지 가뭄 걱정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4월 가뭄 예경보를 보면 최근 6개월 동안 충북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150% 많았고 앞으로 석 달간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북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도 이맘때 평년값보다 약 12%포인트 높은 95%를 기록 중이며 금강과 한강 수역 댐 저수량도 평균값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청주 서원구 현도면의 한 폐가전제품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은 옆에 있던 이불 창고로도 옮겨붙어 근로자 2명이 대피했으며 창고 800여 제곱미터 중 100제곱미터와 이불과 솜 10톤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